네, 안녕하세요. 매일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였을까요? 이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테슬라 차례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면 테슬라의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가 있을 것인데 9월 달에 테슬라 관련된 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9월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자면 나스닥이 오늘 1.12%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9월 18일에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그러한 점이 반영돼서인지 그렇게 커다란 움직임이 없었어요. 오히려 증시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장은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좌상단에 위치한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이 좋지 않았어요. 자, 아무래도 나스닥이 전주까지는 큰 반등을 이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금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는 커다란 불확실성이 있었으니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죠. 자,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의 모든 시선 all eyes on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실적 발표 전에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보다 TSMC가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TSMC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TSMC는 엔비디아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근데 이 TSMC 실적이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실적이 13.6%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도 똑같은 비중으로 상승을 한다며 29.58빌리언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방송을 해왔습니다. 역시나 그러한 실적이 나왔어요. 모두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The market is saved 라는 표현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상반기 시장을 엔비디아가 이끌어왔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괜찮다라는 건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저의 예상은 매출액이 29.58빌리언이었습니다. 실제 매출액은 30빌리언이 나오면서 저의 예상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어쨌든 저의 예상 역시 월가 예상치였던 28.6빌리언보다 높은 29.58빌리언이었습니다. 어쨌든 30빌리언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EPS 역시 서프라이즈예요. 예상치가 0.64불이었는데 0.68빌리언이 나왔고 다시 한번 50빌리언에 해당하는 커다란 바이백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에서 주목해볼 부분은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액이 되겠어요. 이 부분의 성장이 지속될수록 AI 모멘텀은 지속이 되는 것이죠.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은 월가 예상치가 25빌리언 정도 됐는데 26.3빌리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년 동기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이 10.3빌리언이었는데 이것보다도 154%나 증가하는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한 규모의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2년 전까지의 핵심 수익원은 게임 사업부였어요. 그래픽 카드였죠. 이것 역시 전년 대비 16% 증가 2.8비언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액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미미한 수준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죠. 엔비디아는 4분기에는 새로운 AI 칩이죠. 블랙에일에 대해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액을 또 기대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차트로 보시면 예상치가 주황색 막대에 있습니다. 매출액으로 보나 주당 수익이익으로 보나 지금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멋진 모습이 나오고 있고 매 분기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땐 AI와 관련된 모멘텀은 그래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5.8% 이상 또 떨어지고 있어요. 자, 현재 제가 실시간으로 주가를 보여드렸고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이렇게 기사를 내고 있네요. 엔비디아 어닝스 beat shares fall. 자, 엔비디아 어닝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역시나 이 젠슨 황 CEO의 발언이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젠슨 황 CEO에 대한 이 발언은 리뷰가 지금 어렵고요. 이는 내일 방송에 제가 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크로 상황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매일 지금 트래킹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9월 18일이 되겠죠. 다음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확률 지금 100%입니다. 근데 50bp 인하 확률은 36.5%로 어제 대비 소폭 올라온 모습이에요. 역시나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주가는 잠깐 흔들릴 수 있겠지만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또 올라갈 거예요.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났으니까 역시나 중요한 점은 다음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일인 10월 10일이 테슬라로 봤을 때나 미국 증시 전체로 봤을 때나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미국 증시는 얽히고 설키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려우면 나머지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10월 10일 로보택시를 굉장한 수준으로 공개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AI 모멘텀은 지속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가 빠지면서 테슬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200불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1.65% 하락을 했어요. 자, 오늘 하락의 원인으로는 뭐 엔비디아가 떨어졌고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한 가지 뉴스를 꼽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보링 컴퍼니에서 만든 라스베가스 지하 터널에 테슬라만 이렇게 지금 택시처럼 다니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부터 FSD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베가스 루프라고 하는 이 지하 터널인데 군데군데 이렇게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테슬라의 택시를 탈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뭐 기차 전철이 가듯이 차가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코츠라는 곳에서 미국의 경제 일간지인데 여기에서 뭐 이상한 버드성 기사를 내보냈어요. 테슬라 car still can fully self-drive through an empty tunne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테슬라 자동차는 여전히 이 빈 터널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버드성 기사를 냈어요. 자, 기사를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베가스에 있는 이 루프는 이 터널을 말하는 거죠. 보링 컴퍼니는 일론 머스크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그런 자회사이고 일론 머스크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터널이죠. 교통량도 없고 보행자도 없고 교차로도 없고 심지어 뭐 회전 교차로 이런 것도 없는데 자, 아직까지 사람이 운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SD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이지 않겠느냐. 자, 이러한 터널에서도 FSD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 도로상에서 FSD가 구현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악담을 위한 비판을 위한 기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간 무수히 많은 FSD 성공 영상을 봐왔어요. 실제로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따르면 자, 이제는 FSD가 디퓨전 모델, 그러니까 확산 모델로 AI 확산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에 나올 이벤트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AI 계산을 통해서 가장 높은 확률의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이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고의 확률이 극도로 감소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불가능할 것이야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불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라이다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레이더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온리 카메라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소수의 카메라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자율주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측들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는 모습으로 답변을 해주었어요. 자,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완전 자율주행 달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테슬라 본사, 기가 텍사스가 되겠죠. AI용 슈퍼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어요. 자, 이는 다른 기존의 레거시 카메이커와는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가 없죠. 새 모델의 챗GPT,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기반의 테크 기반의 업체들의 솔루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인데 테슬라는 실제적으로 직접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테슬라는 이러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자, 올해만 해도 10빌리언, 우리 돈 13조 원이나 이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AI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 남부에 확장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들었고요. 거의 완공 중에 있고 완공이 되면 5만 개 H100이 자, 엔비디아의 AI 칩이죠. 이게 돌아가면서 자율주행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설 거예요. 대부분의 연상량이
FSD 트레이닝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도 굉장히 커다란 AI 기술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아요. 13조 원이나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가능성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의 2010년도 그러니까 IPO 이후 주식 상장 이후부터의 자동차 부분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를 달성을 했어요. 리비안과 루시드는 아직도 마이너스의 자동차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설립 초기부터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성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달성에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13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러한 과거 행보를 봤을 때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다만 8월 달이 테슬라 FSD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달이 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 3.0 그러니까 구형 모델 3, 모델 Y, 모델 SX도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구형 테슬라를 위한 12.5가 이번 8월 달에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 사항들이 8월 달 내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이 큰 달이 되겠죠. 사이버트럭용 FSD 12.5는 9월 초에 출시를 한다라고 테슬라 AI 수장 A숍이 컨펌을 해준 상황이 있죠. 다만 나머지 부분 ASS, Actually Smart Sum 원격 호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테슬라를 자기가 있는 위치까지 호출하는 기능이 되겠죠. 이게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전에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9월 달에 아무래도 이러한 사항들이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에게 좀 더 포커스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 FSD의 이러한 발전이 9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면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은 테슬라 자율주행의 회피 영상입니다. 이게 인간이 한 게 아니라요.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아우디 차량이 옆으로 끼어들자 급히 피하는 모습 나오면 아마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앞에 이렇게 차가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를 피하는 FSD 차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이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들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인간이었으면 이걸 피하지 못하고 이 아우디 차량과 정면으로 추돌을 했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 차량에 카메라로 기록된 영상이 있었으니까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린 거예요. 자, 이렇게 거의 마주칠 뻔했는데 이를 피한 카메라 스냅샷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상을 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FSD 기술 발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국내에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테슬라 모델 X에서도 화재가 있었다라고 제가 뉴스를 전달해 드렸는데 경기도 영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일단 소방서에서는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차량이 일부 튜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운전대라든지 타이어 휠 튜닝이 있었다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화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화재 원인 파악이 어렵지만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배터리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터리 열 폭주로 인한 화재로 잠정 추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전기차량 화재 레포트 최근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배터리 발화 화재로는 10만 대당 테슬라는 한 대 정도의 발화가 있었기 때문에 극히 낮은 수준이에요. 현대는 11대, 한국 GM, 폭스바겐 루노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되었지만 그래도 많이 판매된 이 상위 그룹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배터리 발화 화재율을 보이고 있고요. 모델 Y, 모델 3 같은 경우는 배터리 발화 화재가 현재까지 한 건도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오닉 6도 화재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화재가 없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왜곡된 보도는 그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기차를 산 고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몇몇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플랜카드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죠.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계속해서 국내 전기차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을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지만 테슬라의 향후 펀더멘탈은 좋아질 예정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모멘텀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년과 내후년에는 테슬라가 기술주 성장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EPS가 반등할 것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주가는 횡보를 했지만 이 검정색 선이 주가예요. 이 3년 전과 다른 점은 이제는 차가 스스로 드라이브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FSD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연말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에 이른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잘 모아가면서 내년과 내후년을 기약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